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7월 13일 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비가 내리는 월요일입니다. 시원하게 내리는 가운데 지수도 뭐 깔끔하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원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로는 뭐 그린 뉴딜 발표를 하루 앞두고 관련주들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뭐 태양광 풍력 수소차 등등 움직임이 있었죠. 그리고 수혜주들 순환매가 좀 나왔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증시는 뭐 짧게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다우지수 뭐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 나오지 않고 21선 위쪽으로 올려주려는 모습이 나오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죠. 아직까지 조정 구간이에요. 이 사이에 있으면은 기존에 한 차례 큰 하락이 나왔던 요 구간 음봉 상단 26,300포인트 정도를 넘어가 줘야 된다. 그래야지 요 갭을 메울 수가 있고 갭을 메우면은 27,000포인트 돌파를 시도할 겁니다. 그래서 또 27,000포인트가 넘어가야 미국 시장이 이제 조정을 마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는 뭐 그냥 최소한의 해줄 것 정도 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나스닥은 여전히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꾸준히 그냥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뭐 1600포인트를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나스닥은 원래 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미국에서는 다우보다 나스닥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술주 중심의 코스닥이나 나스닥 쪽이 좀 더 강한 모습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주요 이슈들이라고 보면은 다 비슷비슷한데 좀 특이 동향을 하나 보면은 미국 정부가 이제 프랑스의 디지털세 부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25% 보복 관세를 대응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뭐 이 정도 한 13억 달러 정도 프랑스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뭐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아직까지는 이제 언급만 되는 겁니다. 프랑스도 아직까지는 이제 부과를 실제로 한 것은 아니고 180일간의 보호관세 실시를 이제 좀 유예하고 있기 때문에 이 180일 안에 그러니까 올해 안에 어느 정도만 좀 합의점을 찾으면 문제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조율하는 기간을 정했다라고 보는 게 더 맞겠죠. 미중 무역 전쟁 때 보시면은 미국이 뭐 예를 들면은 2019년 9월 1일부터 관세를 추가로 부여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까지 어느 정도 합의가 도출되면은 혹은 대화가 도출되면은 미뤄졌죠. 그래서 뭐 12월 중순에 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합의가 도출되면 미뤄지고 혹은 1단계 합의가 이루어지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랑스와도 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렇다고 너무 안도할 필요는 없지만 저거는 아직까지는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서로 저렇게 기회를 노리는 건 맞지만 강력하게 싸우기에는 서로 부담입니다. 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비슷한 얘기예요. 세계 경제, 글로벌 경제 아직 회복 안 된다, 아직 안 좋다. 뭐 IMF에서도 뭐 마찬가지죠. 세계 경제 여전히 하방 압력. 코로나가 해소가 안 되니까 당연히 하방 압력이 지속되는 건 당연한 거죠. 이게 올해 연말까지 이 상황이 계속되면은 경제는 정말로 어려워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또 특단의 조치가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장률 계속 조금씩 하향 조정되는 것과 코로나가 지속될수록 하향되는 건 자연스러운 거죠. 뭐 이런 소식들 정도가 들리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 특별한 소식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쪽을 보면은 오늘 옵션 만기일 때문에 못 넘어간다, 하방 압력이 좀 있다, 좀 쉬어간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그래서 우리나라는 쉬어가는 것도 뭐 강한 뭐 약세 구간이 아니고 위쪽 구간에서 쉬고 있죠. 이렇게 박스를 그려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어서 위쪽에서 움직이고 있죠. 절반 아래쪽이 아니고. 그러니 우리나라는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음봉 하나 그려놓고 이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돌파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 한국 증시가 미증시보다는 좀 더 강한 것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자연스러운 거죠. 미국은 코로나가 지금도 한창 진행 중이고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완화 조치 완벽하게 뭐 해소가 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완화 조치가 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이다. 주가 레벨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수급 동향이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오늘 그대로 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는커녕 오히려 소폭 매수를 했고 오늘 2천억 매수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기금이 좀 들어온 게 양호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단발성이 아니라 연속성이 있어야 좋습니다. 뭐 보름, 뭐 한 달 이렇게 놓고 꾸준하게 뭐 중간에 매도한 날이 있더라도 꾸준하게 이렇게 해서 매수를 좀 쌓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수급이 중요하다. 오늘 코스피 수급 굉장히 오랜만에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역시나 뭐 개인만 매수했는데 매도세가 조금은 진정됐다. 그리고 연기금이 매도를 안 한다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코스닥은 뭐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무난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가 좀 더 강했고 선물은 뭐 소폭 매수했는데 외국인들이 이 부분은 크게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 뭐 1000계약 정도면은 매수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데 이건 관망의 수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옵션 동향도 금액이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 이거는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오늘은 파생 수급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날입니다. 대신 금요일 날 수급 자체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옵션 포지션을 상방향으로 좀 돌리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요일날 제가 외국인들이 한 73억 정도 콜옵션 매수 금액이 꽤나 큽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의미가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상방적으로 구축을 해놓고 유지해주는 수급 정도는 나오고 있다. 그래서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는 오늘 뭐 1000계약 매수한 건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해도 기존에 거의 한 12만 계약 정도 3월부터 해서 이제 매수 누적을 쌓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선물은 이미 대량 매수로 언제든지 강한 상승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정도의 포지션을 구축해 놨고, 그리고 뭐 주식 매수 같은 경우는 연속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옵션은 오늘 뭐 특이한 동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된다. 그럼 오늘 굉장히 무난한 날인 거죠. 수급 동향도 별로 볼 필요가 없고 그냥 무난하게 기존에 좀 눌려있던 부분이 그냥 좀 해소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동향을 보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수급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은 원래 뭐 개별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나 기관 수급이 들어오지 않아도 뭐 쥐 마음대로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의 수급으로도 뭐 큰 손들의 수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움직일 수가 있고 상승하는 거를 기관과 외국인들이 놔두는 거예요. 이건 관망하는 거고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 대비해서 약한 거지 기존에 750포인트 넘어가면은 새로운 시장이 열립니다라고 했는데 그 시대를 지금 열어가고 있습니다. 잘해주고 있어서 코스닥은 뭐 크게 뭐 언급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만족하시겠죠, 이 정도면은. 자, 그래서 뭐 삼성전자부터 간단히 보면 21선 요 돌파한 다음에 한 차례 상승이 나왔고 좀 움직임이 좀 빠르다라고 했어요. 상승 후에 조정이 나왔고 21선 터치하면서 여기서는 유지해주고 있다. 그러면은 다시금 21선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는 일이 남은 거겠죠. 속도가 좀 빨라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반등이 한 번 더 나오는 것도 속도가 좀 빨라지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만족하시겠죠. 기존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흔히 말하는 동학 개미 운동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56,500원 돌파하는 게 중요합니다. 56,500원 넘어가서 이 구간만 유지해 주면은 그 다음엔 또 62,000원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62,000원도 넘어가면은 뭐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참고하시고 대신 삼성전자가 주가 탄력이 좋을 수는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뭐 지금 삼성전자가 뭐 주도주로 나서기는 어렵다.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소외주에 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좀 상승하면서 소외주의 반등이다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도 어느 정도는 좀 동참하는 모습이었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주도주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이 언택트 관련주 쪽하고 전기차 쪽 이런 쪽이 될 수가 있겠죠.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 오늘까지도 뭐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54만 원까지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여기가 안착되는지는 거래량이 좀 적기 때문에 안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차례 더 양봉이 나와야 되고 만약 여기서 이렇게 살짝 꺾인다라고 하면은 이제 50만 원 초반 정도에서 이제 21선 올라오고 있는데 요 구간의 지지력 테스트 뭐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워낙 수급도 좋고
강한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는 좀 신규 매수하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죠. 기존에 계속 말씀드렸을 때 30만 원 전후 20만 원대 요럴 때 관심 가지셨으면 모르겠는데 이제는 좀 이제 관심 갖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좀 나중에 몇 달 뒤에라도 좀 조정이 나오거나 휴식을 취할 때 그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올라가도 이제는 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낫겠죠.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오늘 뭐 현대차라던가 이런 뭐 소외주들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순환매가 좀 나오면서 뭐 자동차주, 은행주, 증권주들 뭐 이런 쪽이 올라왔는데 뭐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자동차 수출이 좀 증가했다, 7.3% 증가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기껏해야 열흘이죠. 그리고 이제 뭐가 와요? 2분기 어닝 시즌. 7월은 2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3분기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나온 다음에 뭐 혹시나 이제 불안 요소를 이제 어느 정도 상쇄시키기 위해서 뭐 7월에는 자동차 수출이 좀 증가했으니까 하락은 제한하자 혹은 뭐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을 경우에 상승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자라는 얘기는 나올 수 있는데 2분기 어닝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그냥 순환매 정도 나왔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과도하게 의미부여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 지금 뭐 3% 올라도 티도 안 나죠. 기존에 코로나 이전에도 보시면은 좋은 상황은 아니었고 보시면은 유럽발 이제 유럽에서 이제 금융위기 나온 다음에 이제 뭐 어려웠죠. 남유럽 금융위기랑 등등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 횡보하다가 또 밀리고 또 밀리고 계속 안 좋은 상황이죠. 추세적으로 하락, 횡보, 하락, 횡보, 그 다음에 하락. 이제 반등이 좀 나오는 정도입니다. 이 완성차 쪽은 제가 그렇게 썩 선호하지는 않는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려서 차라리 2차 전지 쪽을 보는 게 전기차 쪽을 보는 게 유리하고 테마성으로는 수소차를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정도 하세요. 반등 정도가 나온 거고 이건 순환매 정도 나오는 겁니다. 현대모비스가 차라리 조금 더 뭐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모비스 같은 경우는 오늘 뭐 6%이 무거운 종목 6%나 올라왔는데 현대차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모비스가. 현재 주가 레벨이나 움직임을 보면은 조금은 낫다. 근데 뭐 다 거기서 거기죠. 그래서 자동차주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순환매 정도 나온 것이지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반등 나올 때 뭐 해야 된다? 정리하고 교체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은행주 같은 경우도 계속 약하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뭐 반등이 좀 나왔어요. 2분기 수익성 호조 뭐 가능성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미국의 은행주들 사실 그건 핑계고 미국 은행주들이 좀 강세가 나왔죠. 그래서 은행주들이 좀 올라왔는데 그래 봤자 은행주도 소외주 중에 소외주죠. 보시면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은행주 하면은 대한민국 은행주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저는 은행주를 그렇게 썩 매매하는 데에는 동참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뭐 저평가 구간이어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까지 단행되면서 뭐 예대 마진 쪽도 좀 뭐 유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반등 정도 나온 수준이고 반등이 나와도 티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소외주들이 오늘 조금 움직였다. 뭐 증권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거는 그거죠. 이제 그린 뉴딜 정책. 그래서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이제 종합 계획이 이제 발표될 예정입니다. 내일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보고 대회를 개최해서 이제 뭐 코로나19 극복 전략 뭐 얘기하는데 뭐 다 뭐 이렇게 뭐 어느 정도는 짜맞추기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인데 도시공간, 뭐 생활 인프라 등등 이 녹색 전환하는 부분, 그리고 녹색 산업 계속 녹색이죠. 대통령 이제 뭐 당선되셨을 때부터 취임하셨을 때부터 처음부터 계속 뭐 이런 그린 정책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환경 정책으로. 그래서 제일 먼저 시행한 정책이 이제 탈원전이었죠. 그런 것처럼 태양광 풍력 수소 쪽으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 확대 기반하는 이런 부분으로 이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온실가스 감소랑 이런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쪽으로는 뭐 하나 쪽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오늘 좀 뭐 움직임이 좀 나왔고 좀 작은 종목으로는 신성이엔지 같은 경우가 좀 움직임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뭐 조금
움직임을 보였고, 태양광이나 풍력은 제가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뭐 유니슨 같은 경우가 풍력의 뭐 대표적인 대장주고, 이제 뭐 태용이나 동국 SNC 같은 경우가 있죠. 근데 저는 이쪽은 그렇게 썩 선호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 실정상 그렇게 맞지 않거나, 태양광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단가 경쟁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좋지는 않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은 분명히 우리나라가 있어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근데 아쉬운 부분이고, 이렇게 풍력 같은 경우도 그냥 쉬어가는 가운데 한 번씩 이렇게 이슈되면서 테마성을 만드는 것이지, 이 종목들이 뭐 주도주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추세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 동국 SNC 정도가 조금 나은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니,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국 SNC도 최근에 이렇게 급등이 한번 나왔는데, 급등 나온 종목은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조정이 이렇게 나오면은 그 구간 정도에서, 지지선 구간 정도 해당 구간에서 이제 좀 분할 매수를 천천히 들어가서 뭐 정리하는 위한 방법이 낫지, 추격 매수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잘못하면 순식간에 20%에서 50% 정도 손실 보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좀 원칙과 기준을 세워놓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소차 쪽에서는 제가 뭐 며칠 전에도 수소차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덜 오른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서, 뭐 코그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이제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오늘 뭐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뭐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근데 크게 뭐 의미를 두지 마세요. 그때 관심 갖고 진입하신 분들은 요거 오늘 운이 좋았구나 생각하시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이렇게 나오면은 어느 구간에서 정리할 것인가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감사 인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축하드리고요. 자, 뭐 요 정도까지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월요일이고 하니까 길게 하기보다는 좀 포인트만 좀 짚어서 알려드렸는데, 지금 현재 지수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탄탄하게 잘 움직여주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조정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단 지지선을 두드리는 게 아니고 자꾸 위쪽에 돌파 시도를 하려고 넘어가고 있는 모습, 굉장히 좋다. 수급도 양호한 편이다. 거기다가 이제 뭐 주도주성 종목들 위쪽으로 잘 올라와 주고 있고, 밑에서 이제 벅벅 기어다니는 소외주들도 순환매가 이렇게 한 번씩 나오면서 지수를 좀 뒷받침해 주는 모습 양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좀 어려운 건 맞지만, 돈의 힘은 여전히 뭐 강력하고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이 지금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는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잘 참고하시고, 지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외주 반등 나오는 거, 이게 기회예요. 소외주가 반등 나올 때 내 종목도 이제 드디어 가는구나가 아니고, 내 종목을 드디어 정리할 타이밍이 오는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잘못해 생각해서 주도주가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도주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에 소외주들 올라오면은 빠르게 정리하시고, 주도주 계열 쪽으로, 혹은 앞으로 성장이 뭐 굉장히 이제 성장성이 높은 종목들, 크게 성장할 종목들, 이런 섹터 쪽으로 교체하시는 게 지금은 유리합니다. 앞으로는 굉장히 치사한 차별화장이 벌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희도 준비하고 있고, 이번 주 다음 주 정도에 뭐 지난주 후반부터지만 뭐 매매를 이제 슬슬 이제 조금 활성화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는 오는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정적으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밑에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